2019년 11월 7일 오전 중국 내이장시 동신구 괴이진 마을에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온통 혈흔으로 가득했는데 아마도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도둑질한 흔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미친 강도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허름한 집을 강도질하면서 금품만 가져가면 될 것이지 노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무서워서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강도가 집주인을 살해한 방법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금품을 빼앗고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후 강도는 죽어있는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흉악한 살인범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해한 후 신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끌고 나가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속에 버려버렸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화장실 속에서 훼손이 너무 심해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존한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안방 이곳저곳은 혈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던 담당 경찰관은 이 현장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 너무 희한했습니다. 마치 이전 사건을 데자뷰한 듯해서 머리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담당 경찰관 야오유는 서둘러 경찰서 사무실에 돌아와 이전 사건들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한참 동안 이전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2014년 3월 20일 스장구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파일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에 스장구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살인범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인데 내이장구까지 와서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소름 돋았습니다. 2014년 사건은 모든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용의자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장구 사건은 3월 20일 저녁 한밤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낡은 주택에서 부인 시애와 남편 장씨가 침대 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 부부는 침대 위에서 가지런히 누워 있었으며 이불 전체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도 이번 사건과 똑같이 범인이 남편과 부인의 몸을 완전히 파헤쳐 너무나도 잔인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그때의 잔인한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14년부터 특수팀을 꾸려 인근 대도시며 소도시, 중칭, 윈난, 광저우, 구이저 등을 조사해보았지만 용의자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범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가지고 수배 전단지 10만 불을 뿌렸습니다. 2천만 원의 현상금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봤던 마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소문을 내고 다녔고 인근 마을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녀가 늦게라도 돌아오는 날에는 여러 명이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분명 2014년 살인범과 같은 살인범임을 확신하고 그가 도망친 노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도주로는 방범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고 산과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가 하면 고속도로 지하 배수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는 바람에 용의자의 도주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주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철저하게 경찰들의 동선을 피해 7년 동안 숨어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한 그의 살인 수법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전국에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 잔인한 살인범이 행여나 본인들 가족을 해악이라기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인근 방범 카메라 2만여 건을 조사하고 특별수사팀 4천여 명을 파견해 윈난진, 상펑진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탐사견도 끌고 그가 은신할 만한 산속 이곳저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광범위한 조사 범위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된 반경 100km 이내로 조사 범위를 좁혀 강도 높은 수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산속이며 동굴이며 폐가, 땅굴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조사했던 경찰은 허탈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용의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용의자의 턱 밑까지 따라잡았다고 생각했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광동성 위푸시 신싱현의 주민이 전화가 있는데 얼마 전 경찰이 뿌리고 다닌 수배지에 나와 있는 사진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윈푸시 신싱현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그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부대와 함께 제보자가 제보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제보한 곳이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경찰은 3시간여를 달려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3일 신신영 건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용의자가 있는 곳으로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용의자 장효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연화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경찰은 신분증의 사진이 검거한 사람의 얼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때서야 이 제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연화라는 용의자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살인범 장혜유와 얼굴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연화인데 얼굴은 장혜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해 더 정밀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연화의 지문과 DNA를 2019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대조한 결과 용의자의 지문과 DNA가 일치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이름을 장외에서 이연화로 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장외를 찾아다녔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남기고 간 사건의 지문과 DNA를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7년째 도주 중이던 범인을 잡았습니다. 2021년 2월 5일 신문을 위해 내장지로 운송했습니다. 장외인은 현장 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에 살해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 주위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사망자의 누나는 기절했고 친척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외인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장외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장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범행한 이유를 묻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장외인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